1967년도 대통령 연두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 페이지를 건너뛰어서 빠졌던 부분, 지난번에 이 태극기 나오는 여기를 봤는데 빠졌던 부분을 다시 보고 가기로 합시다. 여기 보면은 마닐라 회담에 참석한 7개국 지도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낯선 얼굴일 수가 있는데 차례대로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사람이 베트남 총리 응우엔 까오끼. 이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사람 호주의 홀트 수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 이 사람이 뉴질랜드 홀리요크 수상, 그리고 월남의 티우 의장, 여기 요 뒤에 있는 사람이 태국의 타놈 수상, 그리고 제일 끝에 미국 존슨 대통령,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논평인데, 마닐라 회담은 몇 사람의 새 정치 지도자를 세계 무대에 거창하게 진출시켰다. 그랬고, 타임즈 논평, 마닐라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월남에 있어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다. 마닐라 회담은 아시아 국가들이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적인 이 모임에 있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자유중국을 방문하여 장 총통의 영접을 받는 박 대통령. 이 사진을 보면은 승려같이 생긴 이 인물이 장개석 총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른쪽 페이지로 오게 되면은 태평양 시대의 주인공들, 그래서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태평양을 중심으로 중앙에 놓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봤던 인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1967년에 태평양 시대를 이야기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문재인 씨가 태평양 시대를 강조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50여 년 전에 그 재탕인가? 물론 성격은 좀 다르죠. 이 아시아 쪽에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해서 아시아 쪽에 미국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유지했을 때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번영했고 그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 구도를 좀 꽈죠. 뒤틀어 가지고
여기다가 중국을 연결시키고 북한을 연결시키고 해서 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쪽에 그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주 홀트 수상의 신년 메시지, 이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물론 미국의 그 해리스 대사는 좀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호주 수상이 신년 메시지를 보냈다. 좀 생소합니다. 그 내용을 보기로 하죠. 호주는 작년 6월, 그러면 1966년이 되겠죠. 한국의 선도로 개최되었던 아시아 태평양지구 강요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는 지역 협력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 회의가 한국의 선도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성장도를 단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왠지 호주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단지 이 짧은 글을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봤던 것이 이 페이지인데, 여기 이 밑에 선수들 여기를 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아시아 올림픽 대회라 그래서 올림픽이 무슨 아시아 올림픽 대회냐, 그래서 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의 그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나라에서 아시안게임 2위를 했다는 것은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바꾸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시작하려고 했던 그 페이지가 여기입니다. 우선 보면은 농촌 풍경인데 증산, 이거를 중요한 목표로 세웠죠. 그런데 이 볕단을 안고 있는 남성이 이 사진을 보면은 팔목에 뭔가 팔찌 같은 것을 두르고 있죠. 이게 뭘까? 얼핏 보고 시계인가 하고 봤더니 시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볕단을 묶기 위한 새끼줄 같은 거 혹은 노끈 같은 것인가? 그런데 볕단은 그런 별도의 도구를 가지고 묶지는 않죠. 그 여분의 벼줄기, 그걸 가지고 묶으니까. 여러분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옛날 사진을 그저 감상하는 입장이니까 이 여성이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남성은 모자를 썼죠. 중절모를 썼는데 굉장히 멋을 부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아래는 도시 풍경인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이제 오른쪽 페이지, 1차 5개년 계획을 완수했다. 이런 국민으로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라의 일꾼을 뽑아놨을 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충실히 그 계획을 다 진행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런 결과를 냈다 하고 보고 드립니다 하는 그 보고, 국민은 항상 그것을 기다리죠.
혹시 이 자료를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우러러 보면서 그분이 이것을 해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이 되죠. 오늘날에는 위인이라는 개념도 달라지는 겁니다. 위인이 그 인물이 훌륭해서 그래서 위인이 아니고 바로 내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일 때 위인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개념도 바뀐 시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개년 계획 완수라는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죠. 다만 그림만 좀 보고 가기로 합시다. 5개년 계획 완수. 근데 5라는 숫자까지도 한자로 썼다. 좀 지금과의 어떤 시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이 사파인데 그림을 보면은 제일 앞에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학생은 교복을 입고 또 이 뒤를 보면 갓을 쓴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철모를 쓴 군인, 이 왼쪽을 보면 작업복을 입은 근로자, 이런 식으로 사파도 그 시대의 직업군이라든지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가족이 구성되는가, 아마도 이때는 대가족이었겠죠. 그런 것을 보여주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두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볼까요? 빠르게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제2차 산업 또한 우리는 괄목할 성장을 이룩했다. 여기는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군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정유공장, 자동차 공장, 화학 섬유 공장, PVC 공장 등이 생겼다. 처음 생겼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 등 중규모 이상의 공장만 해도 648개가 정부 지원하에 이미 완성이 되었거나 금년 중에 준공할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이때 대규모라고는 안 하죠. 중규모, 그 중규모 이상의 공장인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제조 공장이 34,358개. 이제 이 1차 5개년 계획 그 중에 그동안에 건설이 됐다. 건설 많이 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특히 작년에는 세계 최대의 요소 비료 공장을 우리 손으로 건설했다. 그래서 제3, 제4, 제5 비료 공장을 완성해서 매년 5천만 달러 이상이나 수입에 의존했던 비료를 금년부터는 자급자족하게 됐다. 이거 보면은 북한 김정은이가 비료 공장 만들었다고 항상 그런 거 자랑하는 거 보면은 딱 이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랫단락을 보기로 하죠.
이렇게 1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서 이제 우리는 2억 3천만 달러라는 외환을 보유하게 됐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됩니까? 어떻든 2억 3천만 달러, 그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외환 보유고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국민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세세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뭐 이거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죠. 식량 증상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지 정리를 했다. 또 목리사업,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간사업, 수리사업, 이제 이런 걸 위해서 각종 댐을 완성했다. 철도도 건설을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보면은 이 시기, 이때 이 어떤 건설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딱 지금 그 북한 김정은 집단의 그 수준, 이제 그 정도 된다. 이게 50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봐야 되겠군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생산액 GNP가 123달러로서 1960년에 87달러에 비해서 42%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그 2배에 가깝게 늘어났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런데 1차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됐을 때 1인당 GNP가 123달러였다는 겁니다. 2019년 우리 대한민국 1인당 GNP는 31,940달러, 세계 29위가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66년이 되겠죠. 지금 67년 1월이니까 66년 현재 1인당 GNP가 123달러인데 1960년에 반 정도 되는 87달러였다는 것 아닙니까? 1960년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좌파 세력, 그리고 좌파 정치 세력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화의 원년 아닙니까? 제2공화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때 나라가 망할 뻔했다. 그 이야기는 나의 리걸마인드 도서에서 이미 그것을 서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1960년에 얼마나 엉망이었느냐. 지금은 나이가 많겠지만 청년 학생 녀석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실력을 키우지 않고 걸핏하면 뛰쳐나와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손톱만한 지식을 믿고 헌법을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그래서 1년에 헌법을 1년 만에 2번이나 바꾼 그런 세상에 다시 없을 망신스러운 해, 그게 1960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애들이, 그 청년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한 소위 정치꾼이라고 하는 어른들, 다 그들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어쩌면은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1960년도 비슷한 것이 그때 자료들을 찾아보면 청년 학생들이 나와서 아주 주먹을 흔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해야 한다. 한반도는 이렇게 허리가 끊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들 빨갱이 소리를 하고 있더라. 아니, 내놓고 공산주의 그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 망할 뻔한 때가 바로 그때다. 그때 1인당 GNP 87달러. 어디다 대고 통일을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이렇게 모든 것이 발전한 이 시대에 대학생이다 하고 이름을 걸어놓고 통일이 어떻고 김정은을 흠모하네.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쉽게 진화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맨 끝에 요거까지 보기로 하죠. 내국세 징수에 있어서 우리는 작년도 목표액인 666억 원을 넘어서 704억 원을 달성했다. 이거 보면 또 문재인 씨 굉장히 뽐내면서 잘난 척 하겠죠. 문재인 씨 세금 엄청나게 걷지 않았습니까? 시대가 이렇게 달랐다. 그런데 이때도 이렇게 부지런히 건설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감안할 것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나무 한 그루가 생기죠.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수천만 그루가 있는 곳에 한 1000그루 심어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와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치여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휘둘리면 모든 것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순수하게 자신의 어떤 공을 세우고자 해도 나라는 무너지고, 그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저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해버리면 또 그래서 나라는 무너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21세기에는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절대 대통령을 보고 머리 숙이지 말고 새로 들어온 점원 가르치듯이 엄하게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지난 3년, 우리에게도 책임은 있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보고는 참 길고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나머지 내용은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국회의원도 국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하는 인사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국민 보고 조금 더 참고 고생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5개년 계획을 완수한 토대 위에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2차 5개년 계획을 이어가야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부터 봅시다. 단 한 번의 1차 5개년 계획만으로는 당장 우리가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깊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겁니다. 메말랐던 논에 물줄기를 대었다고 해서 당장 바닥난 논에 골고루 물이 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고인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한 말의 씨앗을 한 줌씩 미리 나누어 먹는 조급함과 무지보다도 이것을 심어서 열섬을 만들어 나누어 먹는 인내와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의 그 상황이 어렵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용감한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내가 돈을 주겠다. 여러분이 놀고 즐기게 해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노력하자. 이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바람직한 리더는 혹은 바람직한 공무원은 이런 것이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 땀 흘리자. 오늘 노력하자. 그렇게 하면 사실은 미움받습니다. 표가 오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만 더 나은 내일이 오는 겁니다. 내일 먹을 것을 당겨서 오늘 나눠주겠다. 역사적으로 이런 공무원, 이런 대통령은 거의 그 사람이야말로 악인이었다. 나중에 그런 평가를 받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제2차 5개년 계획 수행을 향하여, 그래서 그거 보십시오. 앞에서 이렇게 잘했다 하고 좀 참자 하고 바로 나오죠. 또 다시 5년 노력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림을 보기로 합시다. 이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을 보는 것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가마솥이라고 하죠. 아마도 여기에 직접 불을 떼서 쓰는 그런 재래식 부엌. 이제 이것을 보여주면서 두 번째 그림과 같은 그런 부엌으로 가자. 이렇게 2차 5개년 계획을 설명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부엌에 대해서 이런 부엌은 점차 개량돼서 지금은 산간이나 벽지에서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랬군요. 그러면 1966년, 67년에도 이런 부엌은 이제 산간 벽지에나 있었다. 도시에는 이게 다 바뀌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이런 풍경을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도 이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을 우리 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마솥 삼겹살 이런 데서 이 쇠뚜껑 이게 환영받고 있죠. 또 가끔은 전통시장 이런 데 가보면 이거 뒤집어 놓고 전 같은 거 붙이고 꼭 거기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관광객을 위한 도구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것이 개량된 부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이런 부엌에서 편하게 일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여기는 이제 요즘 말하면 그 싱크대라고 하는 것이죠. 수도꼭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물건을 넣어두는 요즘에는 이제 이 위쪽에다가 물건을 넣어두는데 이거 밑에다 뒀습니다. 주전자가 있는데 혹시 이게 핫플레이트인가? 왜냐하면 밥솥이 보이지 않고 또 부를 때는 그런 열기구가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는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아는 분들은 설명을 올려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케이블카가 있는데 이 지역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이 특징이 산이 있고 물이 있는데 케이블카가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수욕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복을 입고 옷을 갖춰 입은 가족이 이렇게 오는 곳으로 봐서 수영복을 입고 노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데가 1966년, 60년대에 있었던가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그 1회 강의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장 먼저 증산, 식량을 생산해내는 것, 자급자족하는 것, 그리고 수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건설을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공업, 그 당시로서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산업의 주류가 혹은 주된 분야가 2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래서 이 공업에 주력을 하고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국민 여러분, 조국 근대화의 거대한 횃불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진을 위한 정지 작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조국 근대화 작업의 제2단계에 즈음하여 나는 올해를 위대한 전진의 해로 정하고 근면과 저축과 검소를 다시 우리의 행동 강령으로 삼아 증산, 수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온 국민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공업 입국 전면작전을 전개합시다. 정부는 치밀한 계획으로 그 행정력을 발휘하는 데 힘쓸 것이며 기업가는 공업 입국의 대의에 조차 맡은 바 건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국민은 각자의 직장과 위치에서 근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제1차적인 적은 언제나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법입니다. 전진의 의욕을 좌절시키는 회의와 냉소와 부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 국민이 조국 근대화의 대로 위에 모두가 합류하여
그 역량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자신과 용기로서 전진해 나간다면 목표 달성의 시간은 더욱 단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오늘날 문재인 씨에게 특히 얘기해주고 싶은데, 정부는 치밀한 계획으로 행정력을 발휘하고 기업가는 맡은 바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이 무역이 국가무역이던 시대, 바로 그 무렵이 바로 그 건국초에서 얼마 안 된 이때가 되겠죠. 물론 60년대에는 국가무역에서 벗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자유무역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이거 혹시 뺏겼습니까? 이때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가 공장을 지어주고 국가가 무역을 주선하고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기업가 노릇까지 하고 그거 벅차지 않습니까? 그 생각 잘못한 겁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죠? 오늘도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이어서 보기로 하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